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 속속과학의 김여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소단원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로 했죠. 우리 에너지라는 파트에 대해서 함께 할 거예요. 오늘 그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라는 거 함께 할 겁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의 이제 위치 에너지, 우리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다. 또는 정적인 에너지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기울은 EP로 쓰는 우리 위치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등등등등. 그럼 에너지가 뭐냐?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힘이 솟아서 열심히 공부하죠. 선생님도 또 열심히 일하듯이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일상에선 일이니까.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일의 단위가 어떤 단위였어요? 선생님 일 열심히 하면 땀이 줄줄 난다고 해서 줄이라는 단위를 썼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도 똑같아, 줄이야. 그래서 단위가 일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로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체가 있는데 누군가가 외부에서 물체한테 일을 해줘요. 내가 해야 될 일 누가 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일을 해주면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물체가 받은 일이 만약에 10줄만큼의 일을 받았다. 외부에서 10줄의 일을 이 물체한테 해줬다. 그럼 물체는 에너지가 10줄 늘어나. 받은 양만큼. 자, 반대로 물체가 일을 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가 되듯이 똑같아요. 일을 할 때 본인이 물체가 외부에 일을 했어요. 10줄만큼. 그러면 이 물체는 10줄만큼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의 양,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가 되어 일을 하면, 그래서 물체가 한 일의 양이 10줄이면 에너지도 10줄만큼 줄어요. 처음에 100줄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던 이 물체라면 몇이 돼? 외부에 10줄만큼 일을 했으면 90줄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단위가 똑같고 그래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배운다고 했죠. 위치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은 4층 높이에 있어요.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되게 고요하고 안정적이지만 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4층 높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물체 같은 거 떨어뜨리면은 이 밑에 지나가던 사람 맞으면 큰일 나죠. 다치잖아.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높은 곳에서는 우리 에너지를 갖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어떤 지면으로부터 어떠한 높이의 위치에 있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죠. 에너지는 기호로 에너지의 E로 이걸 따가지고 기호로 쓰거든. 근데 위치 에너지라는 걸 할 때는 기호로 EP라고 써요. 이 P가 갑자기 또 영어 공부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포텐셜 에너지 잠재력 있는 또는 사전 전자사전 찾아보면 동적인이라는 뜻이야. 우리 높은 곳에서 가만히 정적인. 선생님 말 잘못했어. 정적인이라는 뜻이야. 움직이지 않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하지만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물체는 잠재력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떨어지거나 할 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이걸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현하고요. 위치 에너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예요. 지금 선생님이 4층 높이에 있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 즉 높은 곳의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위치 에너지가 거의 다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바위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바위가 껴있죠. 여기 중간에 껴있는 이 바위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요. 가만히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다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디딜방아라고 하나요, 여러분?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막 찹쌀 같은 거 이렇게 찢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썼던 우리 아마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본 적은 있을 거야. 높이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떡 같은 거 찢는 일을 하죠. 수력발전. 우리 댐에, 우리 높은 곳에 있는 댐에 물을 고아놓고 우리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가 필요할 때 이 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떨어지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는 걸로 바꾸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든 게 수력 발전이에요.
높이 있다가 떨어지니까 얘가 갖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물레방아,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이 물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죠. 다음, 널뛰기. 우리 단오날 널뛰기라죠? 우리 시소처럼 생긴. 널뛰기를 했을 때 여기 아래 사람이 하면 반대 사람이 껑충 올라가지. 즉 반대 사람이 갖고 있는 높은 곳에서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다시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얘를 또 들어 올리잖아. 본인의 에너지로 밑에 일을 하니까 고스란히 다음 물체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와 일이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치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위치 에너지를 측정해 보자고. 우리 빗면에서 쇠구슬을 굴려서 이 쇠구슬이 굴러가다가 바닥에 갔더니 나무도막이 있네? 그럼 나무도막과 쾅 하고 부딪히는 순간 이 나무도막이 쭉 밀려납니다. 몇 센치 밀려나는지 여기서 자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쇠구슬은 처음에 높은 곳에 놓여져 있어. 그럼 이 높은 곳에 놓여져 있는 쇠구슬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일컬어서 위치 에너지, 선생님 에너지 이제 약자로 쓸게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야. 그러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다가 나무도막에 부딪히는 순간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한다고. 그럼 그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본인이 갖고 있는 100줄만큼 하겠죠. 100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일한 양은 100줄만큼 최대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에너지가 일로서 전환되는 경우에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럼 정리하면 높은 곳의 쇠구슬은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나무도막에 부딪히는 순간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무도막이 이동해 가요. 바닥에서 밀려갈 때 이건 뭐에 대한 일이야? 바닥과 접할 때는 이 나무도막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찰력의 반대쪽으로 힘을 줘서 이동하겠죠. 이걸 마찰력에 대한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지. 1파트에서.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일. 한 일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 힘은 즉슨 바닥에 작용하는 나무도막과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지만 물체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힘은 마찰력이 되고 나무도막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그 이동거리를 곱하면 그게 바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돼서 나무도막의 한 일의 양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화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그럼 위치 에너지. 기형이면 이거죠. 같은 높이에 놓여져 있어요. 둘 다 10m야. 그런데 10m에 1kg짜리 공이랑 2kg짜리 공이 놓여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 에너지가 크냐 이거지. 높이가 일정할 때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여도 질량이 큰 물체가 떨어지면요. 그거 맞으면 충격이 큰다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선생님 기호로 EP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질량은 우리가 기호로 M, 매스의 M이라고 표현해요. 질량에 비례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도 크고. 그 다음 이번에는 질량은 똑같은데 높이가 달라. 예를 들어 지금 10m죠? 그러면 선생님이 15m 정도 그려볼게요. 15m에 똑같이 2kg의 질량의 물체가 있어. 둘이 질량이 동일할 때는 10m와 15m 중 어떤 쪽이 에너지가 크냐?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게 또 충격이 더 크잖아. 그래서 우리 높이에 또 비례해.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같을 때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비례관계. 그럼 질량에도 비례하고 높이에도 비례하고. 그래서 각각 비례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질량과 높이 두 개 같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질량에도 비례, 높이에도 비례니까 MH, 질량 높이 곱한 값에도 각각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 에너지 앞으로 공식화 시킬 거야. 우리 질량은 기호로 M, 보통 킬로그램 단위로 넣어야 돼요. 그램으로 나왔을 땐 킬로로 바꿔야 되고요. 얘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 우리 하이트, 높이라는 뜻이죠. 하이가 높음이라는 단위니까. 그래서 우리 높이 H 있는 곳에서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기호로 우리 포텐셜 에너지의 EP라고 한다고 했고요. 에너지의 단위 줄을 써서 표현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이 있다. 이 공은 지금 1kg짜리 공이고 높이 10m 높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갖고 있죠? 우리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갖는데 이때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아까 뭐였어요? 질량과 높이에 각각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구하려고 공식화 시킬 때는
앞에 우리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서 일단 질량의 9.8이 곱해진다라는 건 결국 무게로 바뀌는 거거든요. 물체의 무게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지금 이 경우는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9.8, m, 질량이 1kg죠. 높이 10m. 이렇게 구하면 이 물체는 98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EP는 9.8mh인데 앞에 9.8의 질량 곱한 값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질량의 9.8을 곱하면 무게예요. 무게가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높이를 계산하면 된다고요. 무슨 뜻이냐? 요거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 지금 똑같은 케이스인데 10N짜리 물체가 10m 높이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9.8 mh 여기다 대입해서 9.8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뉴턴 무게는 이미 9.8이 계산된 거 값이기 때문에 무게로 뉴턴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10 뉴턴 곱하기 높이 10m. 그럼 얼마다? 100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라는 거 알겠죠? 질량으로 나왔을 때는 9.8 mh 9.8 곱해서 높이 곱하면 되고 이게 구하는 공식인데 만약 9.8에 m을 곱한 것 자체가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로 나왔을 때는 굳이 9.8을 곱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곱해진 값이니까. 자, 위치 에너지의 그럼 기준면 우리 기준이라는 거는 정하기 나름이죠. 뭐든지. 그래서 우리 보통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요. 지면이 기준이야.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근데 내가 기준을 2층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4층, 선생님 지금 4층에 놓여져. 4층을 내가 기준을 정할 수도 있어. 그럼 선생님 위치 에너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준면은 정하기 나름이고 특별한 언급 없으면 지면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물체라도 기준면에 따라 기준면을 내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 그거지. 지금 4층 높이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1kg짜리. 뭐 10m라 치자.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이 물체는 분명히 위치 에너지가 있어.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위치 에너지 9.8 mh 공식에 집어넣으면요. 98줄이 나와.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준면을 10m 높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 기준면에선 높이가 없는 거죠. 9.8 mh에서 h가 0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디에 정하는지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고요. 기준면 자체에서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값은 제로예요. 왜? 9.8 mh가 위치 에너지인데 기준면은 이 h, 높이가 없는 거니까. 우리 곱하기 중에 하나가 0이면은 다 전체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준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제로다. 그래서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 값,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상자는 위치 에너지가 없죠. 높이가 없으니까. 하지만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부터 1m 높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계산할 수가 있겠지? 9.8 mh, 9.8 곱하기 질량 5 이렇게 해서 무게로 바꾸고 곱하기 높이 1m 이거 계산하면 49의 우리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줄이라는 단위까지 쓰면 이 물체는 49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위치 에너지와 일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제목을 달았을 거예요. 수다는 제목.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외부에 일을 할 수가 있어. 본인이 갖는 에너지만큼.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바닥에서 물체를 끌어올린 만큼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요. 그리고 얘가 바닥에 또 떨어지면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로 뭔가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대신 본인의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우리 위치 에너지 1 단위가 둘 다 줄이기 때문에 서로 전환 가능해요. 그럼 보자. 지금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라는 높이에 있다 치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얘를 끌어올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을 했겠죠. 그래서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올리는 일. 그럼 일은 어떻게 구해? 과학에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하죠. 다음, 얘가 이게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가지게 됐어요? 이 m인 물체는 높이 h 높이의 위치 에너지로 증가가 된 거야. 어떤 사람이 얘한테 일을 해준 거잖아. 들어올리는 일. 그럼 얘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됐어.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얻게 됐다고.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런데 얘는 또 뭘 할 수 있어? 에너지가 있으니 바닥에 떨어지면서 낙하하면서 뭔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그럼 이때 다 이퀄로 연결돼 있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질량이 10kg야. 1m 높이에 있어요. 즉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이래준 거죠. 그럼 우리 과학에서 이런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렇게 질량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게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무게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9.8 곱하면 우리 뉴턴이 무게 단위로 바뀌고 1. 그러면 외부에서 이 물체한테 98줄의 일을 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서 위치 에너지로 그 에너지가 증가했어. 98줄.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이 들어올리는 일을 할 때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질량으로 나와 있을 때는 9.8 mH. 질량에 9.8 곱하고 높이를 가하면 된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우리 그 외에도 우리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위치 에너지지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용수철이라든지 고무줄처럼 변형시켜도 원래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갖는 물체가 탄성체죠. 이 탄성체가 변형이 되었을 때 변형된 그 위치에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준점으로부터 내가 변형을 많이 시키면 조금 시킬 때에 비해서 많이 시키면 얘는 에너지를 많이 갖게 돼. 이 원래의 기준면 거를 지면으로 보면 되고요. 변형된 정도가 크면 클수록 처음 만약에 1m만큼 잡아당겼을 때와 2m만큼 잡아당겼을 때 어느 지점에서 이 용수철은 위치 에너지가 크냐라고 한다면 2m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많이 변형시켰다가 났을 때 손에 맞으면 아프잖아. 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변형될수록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것가 크다. 그래서 변형된 길이 자체를 높이라고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완충기, 뭔가 충격을 완화한 완충기, 아니면 트램펄린, 방방, 아니면 변형시켜도 원래로 돼요. 지금 활이 나오죠? 변형시켰을 때 놓으면 원래로 되돌아가는 탄성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고 많이 변형시키면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놓는 순간 속력이 빨라져.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장대 높이뛰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뛰어서 장대가 휘어지잖아. 휘어졌다가 원래로 되돌아가면서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우리 변형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그걸 위치 에너지로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거 함께 배워봤어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운동 에너지 함께 배우니까 오늘 이 시간 위치 에너지 공식만큼만이라도 꼭 외우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